네, 오늘 교육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만 시간을 내 가지고요. 지난주에 제가 주권을 지킬 수 있는 대통령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려면은 경제적으로 화폐 주권을 지킬 수 있는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그러니까는 시장 상황을 좀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그림이요. 이 그림이 왼쪽 그림은 여러분들한테가 이 화면 똑같이 보이겠죠, 저랑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사우스 코리아 일드 커브라고 돼 있죠. 3월 22일자. 오른쪽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의 그러니까 일드 커브라고 돼 있고요. 이게 뭐냐면요. 그 그림의 위에 보면 10년물, 30년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정부 채권이요. 그러니까 국채라고 하죠, 우리가요. 국채 만기가 10년인 걸 가지고 우리가 10년물이라고 하고요. 만기가 30년짜리인 걸 30년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금리예요. 그러니까 아니 수익률인데 정확하게는 수익률인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맨 밑에 X축에 보게 되면은 숫자가 보게 되면 6year 6년부터 12년, 18, 6년 단위로 이렇게 쭉 끊어져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2년 단위로 이렇게 쭉 끊어져 있고요. 그랬을 때 국채 수익률은요, 시장 금리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년물, 30년물이라면 장기 시장 금리죠. 근데 미국하고 우리나라 걸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림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차이를 보게 되면은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부드럽게요. 근데 우리나라는 10년물 금리까지, 수익률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이제 평탄한 모양을 보이는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간 게 첫 번째 차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10년물 밑에 있는 숫자, 퍼센테이지하고 30년물 밑에 있는 숫자를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10년물이 조금 더 크죠. 숫자가요. 2.058, 2.056 해가지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1.695, 2.398로 30년물이 크죠.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을 할 경우에 오래 예금할수록 장기간 예금할수록 이자가 높죠. 장기간 예금을 하게 되면은 물론 연 이자율로요. 장기로 하면 가죠.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장기 속에 기간이 길어질수록 뭐 금리가 그러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확실성도 많이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반영을 해가지고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러니까 금리가 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정상적인 어떤 모양입니다. 정상적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원점에 가까울수록 단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3개월, 뭐 6개월, 1년 쭉 가다가 5년, 10년, 30년까지 쭉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금리가 기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저 파란색 선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Y축의 높은 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는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금리가 높다는 거예요. 근데 왼쪽 우리나라 건 보게 되면은 근데 10년물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10년물이 30년물보다 오히려 금리가 더 높습니다. 저건 그러니까 약간 비정상적인 거죠. 비정상적인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그러니까는 시장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투자자들에 의해서 좋게 말하면 투자자들이고요. 금융자본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영향을 받고 정상적인 시장이라면은 저게 그러니까 오른쪽 미국처럼 저런 모양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퍼센테이지 숫자도 커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뭐 그 정도로 하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22일에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그 밑에 이제 보게 되면 경향신문이라고 돼 있죠. 김용범이라는 분이 누구냐면은 기재부 차관입니다. 지금 현재요. 기재부 차관 김용범 차관이 뭐냐면 국채시장 변동성이 확대 시에는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 왜 그러냐면 이게요. 30년물보다 수익률이 높은 역전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그러니까는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걸 이제 그러니까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뉴스가 됐었어요. 3월 23일자 그러니까 이게 신문 기사니까요. 얼마 전이잖아요. 어저께인가 그렇게 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3월 23일 날 그 다음 날을 또 봤어요. 그 다음 날을 보니까 우리는 어떠냐? 여전히 10년물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뭐 하루 사이에 크게 안 변하겠죠. 이번엔 뭐냐면 20년물이 그러니까는 20년물이 30년물이나 50년물보다도 그러니까 만기가 30년이나 만기가 50년인 것보다 20년인 게 더 금리가 높게 이렇게 형성된 거예요. 미국은 여전히 뭐냐면은 기간이 길면 길수록 금리가 이렇게 비례해서 높아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굉장히 그러니까는 좀 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불안정. 10년 만기 10년까지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막 역전 현상이 생긴다 이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금융자본들의 그러니까 놀기 좋은 곳이라서 그런 겁니다. 예? 이게 이 금리가 이렇게 미국처럼 안 돼 있으면요. 통화정책을 제대로 운용하기가 힘들어져요. 통화정책을요. 이 문제가 화폐 주권의 문제인 겁니다. 자, 반면에 그러니까 오늘자입니다. 오늘자도 그러니까 한국은 비슷해요. 미국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대만하고 타이완하고 싱가포르를 한번 봐보세요. 대만은 보면 어떻습니까요? 그냥 기간에 따라서 쭉 이 수익률도 금리도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잖아요. 정상적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도 더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죠. 우리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잖아요. 10년물까지요. 오른쪽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도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저 뒤에 계속해서 뭐냐면은 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두 시장은 정상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모습을요. 그렇죠? 즉 뭐냐면은 타이완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금융시장이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통화정책이 그러니까는 통화정책이 통제가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안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한국과 우리가 97년도 말에 동아시아가 이제 우리가 소위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한국은 구제금융을까지 받았었고 대만하고 싱가포르는 구제금융을 안 받았었어요. 그리고 환율 변동성도 우리보다 훨씬 더 적었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했었죠. 이게 지금 화폐 주권, 우리나라의 화폐 주권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국제 금융자본의 논리가 금융시장을 그러니까 지배하고 있고 정책 당국들도 그걸 당연한 걸로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뭐 소위 말해서 이런 거죠. 현실 논리요. 예? 현실 논리요. 그런데 대만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왜 저렇게 금융시장의 주권 문제가 화폐 주권 문제가 저렇게 안정되어 있느냐? 거기는 외환 보유고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잖아요. 예? 소위 말해서 80에서 90% GDP 대비요.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예요. 자, 이거 봐보세요. 이 그림은 뭐냐면요. 미국에 있어서요. 20세기 초부터 해가지고 최근까지 뭐냐면요. 이 점선은 뭐냐면은 상위 1% 가구가 전체 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저기 보면 왼쪽에 대공황 무렵에 1%가 한 50% 이상 차지하고 있다가 대공황 터지고 나서 쭉 줄어들었다가 한 80년대부터 다시 또 이렇게 증가해가고 있죠. 근데 실선은 뭐냐면 상위 1% 가구가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냐 비중이에요. 같이 움직이고 있죠. 자, 이건 뭐냐면요.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부자들이 많이 보유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가 있다 이거예요.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요. 예? 영향력을 증대시켜가지고 되게 뭐냐면은 금융자본의 이익에 복무하도록 경제 정책을 금융자본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80년대부터 경제 불평등이 심해지죠. 예? 우리가 흔히 금융화 현상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그리고 뭐냐면 미국의 재무부 장관은 월가 출신들이 다 장악하고요. 그렇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지난번에요. 그렇죠? 예.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 했잖아요. 모피아가 뭐냐면은 정부 공직자가
금융자본의 이해를 그러니까 대변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금융자본의 이해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같은 그런 우리 화폐 주권이 약해진 모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왜? 금융자본의 논리를 그대로 다시 그러니까 이 정책으로 추진을 하고 앉았으니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이게 지금 어떤 위기가 없을 때는 이렇지만은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이 변동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제가 뭐냐면은 요새는 우리가 총을 들고 전쟁하는 것보다도요, 이 경제 전쟁, 특히 금융 전쟁이 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미가 있는 시대잖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화폐 주권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금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청와대 들어가실 분은 그러니까 이 금융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그 기재부 이 관료들한테 맡기게 되면요. 기재부 관료들한테 맡겨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외환위기 터졌잖아요. 그렇죠? 기재부 관료들한테 맡겨가지고는 지금 시스템 속에서는 맡겼을 때 이 기재부 공직자들은 금융자본의 논리에 그대로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폐 주권의 문제를 제가 대통령만 알아야 된다는 게 알아야지 관료들을 그러니까 제대로 통제할 수 부릴 수가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상위층들이 정부가 발행한 채권 소유 비중을 증대를 시켰느냐?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요. 정부가 새로운 채권을 발행할 때 뭐냐면 어떤 문제에 봉착합니까? 가능한 한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하고 싶잖아요. 낮은 금리로요. 그런데 그 금융자본들이 국채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요. 이거를 시장에다 던져가지고 매각을 하게 되면은 국채 가격하고 채권 가격하고요. 채권의 그러니까 수익률하고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지금 뭐냐면 정부의 차입 비용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양을 그러니까 시장의 거래를 통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는 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을 증가시키는 압박을 가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금융자본이 정부조차도 그러니까는 굉장히 길들일 수 있는 겁니다. 길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군다나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예국의 개방이 심한 나라 같은 경우는 소위 초국가 금융자본들, 월가의 금융자본들이 툭하면 가잖아요. 우리 언론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뭡니까? 대외 신인도. 정부가 그러니까 너무 부채를 많이 지면 대외 신인도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협박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금융자본의 이익에 그러니까는 복무하도록 그러니까는 예? 정부가 자금을 많이 차입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민주정부가 그 자금을 차입했을 때는 그걸 가지고 저소득층한테 돈을 그러니까는 쓸 게 아닙니까? 그럼 저소득층이 그만큼 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잖아요. 예? 금융의 의존도가 줄어들잖아요. 이 금융자본들이 돈을 버는데 정부가 그러니까는 방해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피아가 지금 그러니까 그 중심에 있는 겁니다. 정부 공직자를 하다가 그러니까 다시 금융기관장, 금융회사에 그러니까 장으로 가가지고, 예?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정부에 로비를 하고 이런 식의 어떤, 사이클이 형성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가, 이거 봐보세요. 이게 3월 23일자인데,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이게 23일자는 이거 아닙니다. 저 밑에 2월 24일자에 제가 평상시에 그 재난지원금과 관련해가지고 한국은행이 국채 직접 매입하게 하라. 한국은행법 75조에 따르면 가능하니까. 근데 기재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한국은행이 국채 직매입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에서 오히려 그러니까는 팔아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게 낫다. 이러잖아요. 시장은 누굽니까요?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곳이잖아요. 예? 대외 신인도가 저하되게 된다? 통화량이 증대한다? 물가가 오른다? 과도하게 유동성이 증가한다는데, 예? 물가 안 오르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는 제가 한 85조까지 가능하다고까지 얘기했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더군다나 한국은행이 뭐 이주열 총재가 얘기하는 것까지 이해가 하는데 기재부 차관이 나서가지고 그런 얘기하고 앉았잖아요. 예? 이 사람들 나중에 어디로 가요? 금융기관장 가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예?